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승장에 쭉쭉 오르는 내 코인을 보고 이제 팔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하루하루 미루다 결국 그때 팔 걸 하며 후회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건 90% 이상의 투자자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당연히 개인의 탐욕이나 의지력 문제도 있겠지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가 위험 시기인지 알 수 있는 공통적인 신호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초보 때 이 신호를 모르다 보니 제 기준을 세우지 못했었고, 덕분에 힘들게 견디며 얻었던 수익을 다 빼앗겼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고충을 겪지 않도록 제가 지금까지도 참고하고 있는 과열 시기에 항상 나오는 위험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사상 모든 크립토 버블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패턴들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수익을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신호는 S2F, 스톡 투 플로우라는 차트에서 확인합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의 공급량 대비 가격이 적절한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서 희소성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금이나 은처럼 채굴로 공급되는 자산은 이미 존재하는 양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와 새로 얼마나 공급되는지의 비율로 희소성을 계산할 수 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또 4년마다 밤감기가 있어 신규 발행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원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공급은 부족해지고 있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이 강해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미 채굴된 양과 새로 나오는 양의 비율, 즉 재고 대비 흐름이라는 지표로 미래 가치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차트에서 무엇을 보면 될까요? 보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차트에 있는 색상을 보면 지금 이 사이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에 가까워질수록 과거에도 고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연두색이나 파란색에 가까워질수록 저점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현 시점 기준 스톡 투 플로우 차트인데요. 지금 위치의 색상은 어때 보시나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보조 지표인 RSI입니다. 코인 보조 지표 중에서 신뢰도가 좋아 많이들 참고하고 계시죠? RSI는 코인이 얼마나 과열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RSI 수치가 80 이상이면 과열 상태, 20 이하면 과매도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보다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가격은 계속 고점을 찍고 있는데 RSI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면 시장에선 이걸 보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즉, 가격이 하락 추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마라톤 선수가 계속 달리며 기록을 갱신하고 있지만 심장박동이나 호흡은 점점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론 어떻죠? 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죠. 실제로 과거 사이클에서도 이 패턴은 자주 나타났습니다. 2017년 2만 달러 고점 직전에도, 2021년 6만 달러 고점 전에도 가격은 고점을 경신했지만 RSI는 계속 낮아졌죠. 그리고 연속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후 곧바로 큰 조정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거래량까지 함께 보면 어떨까요? 지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RSI는 떨어지고 거래량까지 줄어든다면 적은 매수세가 억지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불장 막바지에 자주 보이는 전형적인 고점 신호입니다. 즉, RSI는 내부 체력을 보여주고
거래량은 실제 시장 참여도를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약해진다면 그건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매우 높은 확률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일봉이나 주봉 같은 큰 시간대에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면 빠르게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바로 인간 지표와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사실 가장 확실한 지표는 시장의 광기죠. 유튜브, SNS, 주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행동 변화까지 모두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유튜브를 보면 갑자기 모든 암호화폐 채널이나 라이브 영상 조회수가 늘기 시작합니다. 저도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이걸 몸소 체험했는데요. 과일이 오면 인플루언서가 정말 아무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팍 튀더라고요. 그리고 SNS에서는 갑자기 대부분의 사람이 강세론자가 되어버리고 수많은 수익 인증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르다. 연말까지 무조건 몇 배 간다. 같은 댓글들도 넘쳐나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면 그 순간 몰매를 맞게 되죠.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 분위기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시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점수가 낮을수록 공포, 높을수록 탐욕을 의미합니다. 이 지수가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간 계속 극도의 탐욕 상태가 지속될 때 그건 위험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 합리적인 판단을 잃었다는 뜻이거든요. 이때는 아마 평소 코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비트코인 들어가도 괜찮아? 라고 묻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2018년에 경험한 일인데 극도의 탐욕이 지속되고 있었을 때 출퇴근길에 지하철에 정말 다들 업비트나 빗썸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때가 위험 신호였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돌아보니 참 아쉽네요. 하지만 더 확실한 신호가 있죠. 네, 나 자신입니다. 고점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많은 고점 신호를 읽었고 머리로도 지금 과열 상태구나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팔기 싫어져요.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게 보이고 주변에서도 분위기가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머리로는 팔라는데 이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 혹시 더 가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때가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할 때일 거예요. 이럴 때 일부 수익을 확정해 놓았어야 경험상 후회할 일이 적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정말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무서워하고 모든 사람이 무서워할 때 탐욕스러워집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바로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활동을 기록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이클 체력 측정 도구의 개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말씀드렸던 지표들보다는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데 역대 사이클 고점마다 반복해서 나타난 이상 신호들이 있어요. 이 신호들이 갑자기 연속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시장 점검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 전환 데이터가 튄다면 평소에는 절대 팔지 않던 고래들이 갑자기 수익 실현을 하기 시작한다? 혹시 내가 모르는 위험 신호가 있었나?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코인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것을 봅니다. 보통 장기 보유를 하려는 고래나 기관은 코인을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고점 구간이 되면 수익 실현을 위해서 거래소 물량이 몰려듭니다. 특히 동시에 거래량이 폭증하면 이건 거의 매도를 준비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MVRV 지표의 과열을 확인합니다.
이 MVRV 지표라는 게 현재 시가총액을 실제로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평균 가격 기준의 총액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럼 이 지표의 값이 높다는 의미는 뭘까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큰 이익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이 지표의 숫자가 3.5에서 4 사이에 들어간다면 과열, 1 이하로 내려갔다면 대부분 손실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과열 구간에 들어갔다면 사람들은 나 이제 전업 투자도 되겠는데 라는 위험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항상 이럴 때가 역사적으로 고점 근처였습니다. 장기 보유자 매도 전환, 거래소 대규모 유입, MVRV 과열, 이 동시에 나타났다면 이건 사이클 거의 끝자락이라는 강력한 경고 신호로 의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바로 밈코인들의 폭등입니다. 예전엔 리플의 상승을 상승장의 피날레로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리플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밈코인의 상승을 막바지 신호로 읽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밈코인은 기술적 가치나 프로젝트의 실질보다는 말 그대로 밈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다 보니 그 가치가 깨진다면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밈코인이 오르고 있다는 건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너무 올라서 늦었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더 싼 코인으로 대박을 내자라고 하며 밈코인으로 몰려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때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건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보다는 승부사 같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2021년 5월을 기억해 보면 도지코인이 0.7달러까지 올라갔고 온갖 댕댕이 관련 코인들이 미친 듯이 오를 때 그때가 상승장 끝자락이었어요. 더 이상 들어올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오를 이유도 없을 때 밈코인 광란이 시작됩니다. 이외에도 구글 트렌드 검색량, 김치 프리미엄 등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 지표들은 최근 트렌드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구글 트렌드는 예전에 시장 심리를 잘 보여줬지만 지금은 AI의 발전으로 AI가 검색 점유율을 가져가는 바람에 검색량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김치 프리미엄도 한때는 한국 시장 과열 신호로 자주 활용됐지만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단순히 프리미엄만 보고 시장 심리를 읽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보조 지표들은 참고는 할 수 있어도 단독으로 신뢰하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반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스톡 투 플로우, RSI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인간 지표, 온체인 데이터의 동시다발적인 이슈, 그 다음에 밈코인의 폭등 같은 것들은 변수가 있더라도 과거 사이클마다 반복적으로 확인했던 시그널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여러 지표를 동시에 참고하시되 지금 말씀드렸던 핵심 5가지를 우선 기준으로 삼으시면 시장 흐름을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뭘까요? 저는 사는 게 아니라 파는 거였습니다. 특히 오를 때 파는 게 정말 어려워요. 손절의 몇 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해내야만 진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언제, 얼마나, 어떻게 팔 것인지 미리 정해두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더 올라간다 소리칠 때 나는 내 기준에 명확히 팔고 만족하고 그리고 또다시 기회가 왔을 때 좋은 가격에 다시 잡고 이걸 반복하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만의 원칙과 기준을 찾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고정 댓글에 투자 초보자분들을 위한 핵심 무료 강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신다면 분명 좋은 정보가 되실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노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